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이제는 관리를 그만둘 때도 됐는데 계속 관리하고 있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열정입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갔어요. 그죠? 맞아요. 이제 처서 지나고 나니까 진짜 확. 네, 바뀌죠. 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좀 기후변화란 걸 되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이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쵸. 그리고 날씨 변화도 되게.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빠른 변화가 또 있잖아요. 무슨 말 하죠? 4차 산업혁명. 그쵸? 우리는 안 보여서 더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으시고 오늘 열정 씨가 제가 준비했죠. 오늘. 그 두껍고 어려운 책을 서머리를 해주신대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쓸공 언니에서 이 관련된 주제를 좀 많이 다루기는 했었어요. 그쵸? 네, 신문물. 신문물. 그 신문물들이 사실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으면 거의 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속에 포함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 전체 이제 왁구로 한번 내가 또 잡아봐야겠다. 왁구. 왁구 잡는 거 좋아하죠. 큰 그림. 그래서 기본부터 또 차근차근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냥 책을 읽었거든요. 네. 마침 제가 한 5년 전에 사실 사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되게 초판 나왔을 때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맞아. 나도 5년 전부터 서점 가면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사두고 약간 마음의 짐으로 책장 한 켠에 늘 있었던 그런 책인데. 속이 시원했겠다. 앞부분 몇 번 읽고 제가 많이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 책 바로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초판이 나온 책이고요.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의 설립자이자 주최자로 이제 활약하고 계시는 분이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유명하죠. 매년 세계 경제 회의라고 WEF라고 부르던데, 71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되게 일찍, 꽤 긴 기간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도자들, 경제인들 모아놓고 스위스에서 지식을 모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발전시키고 이런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의 2016년도 주제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지고, 일반인들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죠. 그쵸. 근데 사실 요즘에 너무 그 경기, 인플레이션하고 유가 상승 이런 국제 경기 위기 때문에 사실 살짝 지금 약간 또 한 21년도까지 작년까지 또 붐을 이뤘다가 그런 신기술들이 약간 또 맞아.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런 거야. 미래는 무슨 미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또 미래 큰 그림을 봐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혁명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쵸? 4차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기 전에 발음이 어렵네. 4차 산업혁명. 경찰 뭐 이거 같아. 이제 혁명부터 먼저 공부를 좀 해보면 책에서는 혁명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역사 속 혁명은 신기술과 새로운 세계관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진짜 먹고 살기 바쁘다고 지금 현실만 볼 게 아니라 이 완벽한 진짜 뭐라 그러더라? 뉴노멀? 그 새로운 어떤 규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중고등학교 시간, 이제 사회 시간에 안 졸고 잘 이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산업혁명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그러니까 1760년부터 1840년경까지 이제 걸쳐서 발생을 했고, 증기기관 발명으로 이제 사람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그런 기계화가 가장 큰 변화였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네. 에디슨의 전기 발명 그리고 그 대량 생산, 네.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네. 대량 생산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도 겪은 세대죠. 그쵸? 인터넷. 1960년경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네.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혁명을 주도한 기술이었고 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창 준비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을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 스티브 잡스가 네. 애플폰 그 아이폰을 선보인 그 시점부터 네.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2008년, 9년 그 예, 정도 그쵸. 시점부터. 예. 그래서 책에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이 딱 나와서 그 네. 기술, 뭐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 기술 하나로 그냥 이렇게 혁명이 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된대요. 융합이 키워드네요. 융합이 키워드래요. 예. 그래서 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네. 1차에서 3차보다 훨씬 빠르게 네.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효과는 훨씬 파괴적일 것이라고 그쵸.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개별 기술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까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많이 나오는 말이 융합이에요. 그래서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융합, 초연결, 탈경계 이런 말들을 빼놓고는 이 파괴적인 혁신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을 다루는 핵심 기술들부터 알아볼게요. 네. 슈밥은 책에서 3가지 메가 트렌드의 기술 혁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학 기술. 로 네. 이제 드론이나 뭐 자율주행차 같은 무인 네. 운송 수단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적층 가공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 네. 그리고 로봇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할 때도 알아봤는데 뭐 신소재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래핀, 네, 그래핀. 그래핀, 네. 그런 거 같은 신소재가 이제 메인 기술 요인들이라고 해요. 물리학 기술로서. 네. 아니 제가 지금 왜 묻냐면 이게 2016년대에 나온 책이잖아요. 2016년. 맞아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미 다 일상화된 내용들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슈밥이 보통 네. 2025년 안에 이 기술들이 그때 16년에 10년 안에 이 기술들이 사회에 이제 소개가 대부분 될 거라고 근데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미 굉장히 상용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와, 이거 무섭네요. 그러니까 16년도 읽었어야 됐어. 그러네. 그때 이미 읽었어야 그때 돼. 읽고 이제 그 주식을 제세 사든. 상승장을 준비를 했다. 썼어야 돼. 그죠? 이미 이제 상승세 다 끝나고. 맞아요. 한 5년은 이제 또 침체기 속에 살아갈 텐데.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네. 어딘가에서 뭐 실시가 되고 있다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막 근접하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니까. 그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기회가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늦지 않았어. 지금 빨리 공부해야 돼.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기술인데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거론하는 기술들이 이 디지털 기술들이죠. 네. 제가 무슨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대 윤성로 교수님이 네. 이 디지털 기술들을 DNA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네. D는 데이터. 네. 라고 해서 빅데이터, 블록체인들의 기술들이 있겠고, 네. 그리고 N은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차들, 사물 인터넷이들 이런 어떤 게 활용이 되려면 초고속 초지연의 특성을 지닌 5G 이상의 네트워크 기술이 요구가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5G가 이제 네. 상용화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6G도 이제 개발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와. 나오던데 네. 그런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마지막으로 A는 AI.
인공지능 기술이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반인이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기술들을 이미 그쵸. 뛰어넘고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이제 아직 사회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AI 이제 가장 이제 근접하게 느끼는 게 이제 상담할 때 챗봇 있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 전화도 이제 AI가 받잖아요. 맞아. 살짝 조금 약간 섬뜩할 때가 있어요. 난 사람과 통하고 싶은데.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얄짤이 없어, 그냥. 걔네는 정답만 얘기해. 맞아. 맞아요. 그런 상태고 마지막 핵심 기술이 바로 생물학 분야입니다. 이 생물학은 또 더 어려워요, 사실. 그쵸. 이 유전학,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3D 프린팅 기술로 척추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식하는 사례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나 뭐 이런 장기의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인공간이요? 와. 그 3D 프린트를 만든. 네. 그래서 간 이식 받으려면 왜 요즘은 기다리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넣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이제 서방 국가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쏟아붓는 분야가 바로 이 생물학 분야, 특히 뇌과학 분야에 대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뇌는 사실 미지의 세계다, 우주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인간의 뇌가. 근데 이 인간의 뇌를 조종할 수 있는 날도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무섭네요. 무서워. 막 칩 심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개별 기술들을 알아봤고요.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별 기술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래요.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융합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폭발적인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DNA 말씀하셨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우리 뇌가 연구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인간의 뇌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럼 막 슈퍼 인간이 탄생하는데 그 인간이 또 이게 착한 인간이냐 나쁜 인간이냐. 윤리적인 너무 무서워. 문제. 진짜. 그렇죠. 뇌도 조정할 수 있고 몸도 사실 뭐 그러니까. 척추든 뭐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네. 본인 뭐 맞춤형 아기 DNA 조작해서 그런 아기도 인공자궁도 저기 맞아요. 중국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를 인공자궁해서 탄생시키는 걸 맞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도 가능한 거죠. 이제 네. 사람이 엄마가 출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출산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인류애란 게 모성애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최종적으로 그러네. 이게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으로 이제 우리는 일시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모성애란 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지탱하는 약간 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변하면 무섭다. 어떻게 맞아요. 변할지. 그리고 키우는 것도 사실 뭐 AI들 이런 뭐 로봇들 이런 영화처럼 애들이 너무 계속 단체로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가정 보육이 아니라 시스템 보육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스타워즈 보면은 클론 부대 나오잖아요. 그것도 부대도 막 인간을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무서워. 어쨌든 이런 무서운 상상들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기술 융합의 결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거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21가지 티핑 포인트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이 티핑 포인트가 2025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 목격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선정한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거네. 딱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상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등장한다. 진짜요? 이제 들고 안 다니는 거야. 잊어버릴 일은 없겠네. 근데 바꿀 때마다 열어야 돼, 몸을. 칩을 빼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스마트폰을 몇 회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장기가 되는 거네.
네, 그렇고 두 번째가 인구 조사를 위해서 지금은 인구 센서스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대대적으로 한 번씩. 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냥 이제 인구 조사가 되는 그런 그래요? 정부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오.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는 너무나 지금 뭐 그죠, 일상화되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니까 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네요. 그리고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머머머,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영화 터미네이터가 자꾸 생각나. 그런 영화들을 진짜 허투루 볼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아, 무섭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한다. 우리가 또 그 회계법인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일자리의 축소 이런 게 그쵸. 느껴지죠. 네. 사실 뭐 단순 그 업무들은 기계가 많이 할 할 수 수 있는 있어요. 부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약사도 근데 사실 약이 그 이렇게 지시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라 가장 좀 또 맞아요. 빨리 진행될 거라고 가능성이 한- 있는 예, 분야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 저장된다. 블록체인 기술도 이제 그 어떤 지금은 금융권에서 많이 이제 네. 활용이 되지만 이게 정보의 보관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리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이것 아직은 아니었는데 25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런 변화들이 빠르면 5년 안에 우리 생활에서 목격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니까 네.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럴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크게 세계 전쟁이 맞아. 일어났잖아요. 1차 혁명 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하필이면 딱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그죠? 이게 어쨌든 어떤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임밸런스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지. 안 맞잖아요. 순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확 치고 올라오는 맞아. 그 반발 세력이 생긴단 말이야. 맞아. 도태되는 자기들이 예.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좀 맞아요. 무섭습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요즘 계속 되게 얘기하니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예. 뭐 금방 끝나겠지. 이 현대전인데. 그죠. 뭐 1분 안에 끝난다, 2분 안에 끝난다 이런 그런 얘기 얘기도 있잖아요. 있었어요. 맞아. 하루면 끝난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래 될지는 진짜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그쵸. 전쟁을 거의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또 세력이 붙잖아요. 맞아.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막.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